안녕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제법 기운이 쌀쌀해졌습니다. 이럴 때 감기 조심하시고요. 연일 가을 장마라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름에 지쳤던 기운도 이제 다시 살아나는가 싶습니다. 이럴 때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면 어떨까요? 자신의 신분은 드러내지 않고 사회를 위해서 아니면 가까운 가족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볼 글은 수태라는 제목으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썼던 글입니다. 가끔 산행을 하다 보면 특히 겨울에 엄동설한 북풍 한설이 몰아치는 산중에서 바위에 붙어 사는 수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수태를 보고 있으면 물 한 방울 먹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꼿꼿하게 살아가는 그 대단한 생명력, 그리고 오히려 수태가 큰 바위를 덮어준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수태를 보면서 우리 사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수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태. 겨울이 오기 전에 호접란의 수태를 이불처럼 덮어준다. 주위를 잘 견뎌달라고 하는 당부이다. 수태는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욕심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닮았다. 얼마 전 언니 집에 갔다. 시악산에서 미끄러져 내려온 바람이 창으로 들어서는 점심시간. 쪽빛 앞치마를 두르고 수제비 반죽을 하는 언니의 어깨가 들썩거린다. 가스불 위에는 육수가 보글거린다. 햇살에 잘 말려 때깔 좋은 멸치 한 줌, 다시마와 팥불이, 표고버섯을 넣은 육수의 향에 벌써 군침이 돈다. 언니가 종종 걸음으로 주방을 오간다. 점심을 밖에서 먹자고 했더니 굳이 집으로 오라고 하더니 혼자서 바쁘다. 본인은 이마에 땀방울이 송송 맺히는데도 나더러는 쉬라고 한다. 일을 하다가 쉬는 날 찾아준 내가 안쓰러워 보였나 보다. 나는 언니에게 늘 손님이다. 식탁 의자에 얌전히 앉아서 하얀 반죽이 쫀득한 수제비가 되어 나오기를 기다리며 수다를 곁들인다. 스스로 팔을 걷어붙이고 식사 준비를 한 적은 거의 없는 나다. 언니가 맛깔스럽게 준비해온 반찬들을 냉장고에서 꺼내어 놓으면 접시에 담고 숟가락만 겨우 얹는 것이 내 역할이다. 그동안 주어진 배역은 바뀌지 않았고 나는 여전히 대접만 받는다. 언니는 몇 년 전까지 초등학교 교사였다. 개구쟁이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직업이다 보니 성대 결절이 날로 심해졌다. 방학이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가며 힘든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러다가 결국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하다가 갑자기 쉬게 되니 우울증이 와서 힘들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듣게 되었다. 언니는 늘 그랬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라는 말로 자신의 아픔은 혼자 사귀는 편이었다. 어느 날 초등학교 운동회 날이었나 싶다. 나는 육상선수와 핸드볼 선수를 할 만큼 운동에 소질이 있었고 재미가 날 때였다. 운동회 날 아침이면 더 일찍 일어나 부산을 떨었다. 몸풀기를 한다고 놀이터를 몇 바퀴 돌고 와서는 새로 산 하얀 러닝을 신고 마당을 뛰어다녔다. 그러면 언니는 내 모습을 방 안에서 가만히 지켜보았다. 공부는 잘하지만 체력이 약했던 언니가
철부지 동생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운동회의 꽃은 100m 달리기였다. 언니 반이 출발선 상으로 걸어 나오면 나는 자리에서 그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언니가 1등 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고 있었다. 탕! 소리와 함께 출발선에 서 있던 언니가 뛰기 시작한다. 그러나 잠시 후면 점점 뒤처지다가 슬며시 어디론가 사라지곤 했다. 언니가 결승선까지 달려주기를 나는 바랬고 어쩌면 언니 자신이 더 간절했는지 모른다. 2년 전 여름 언니가 자신의 건강에 대하여 처음으로 말문을 열었다. 틈나는 대로 뒷산에 오르며 건강관리를 잘 하는가 싶었는데 아니었다. 어깨의 통증이 심해져서 혼자서 옷을 갈아입지 못하고 머리도 감기 힘들다고 한다. 그리고 며칠 후 입원을 했다. 의사 선생님은 저 정도인데 어떻게 참고 견뎠는지 인내력이 대단하다는 핀잔어린 말을 가족에게 흘렸다. 수술은 다음 날로 급하게 잡혔다. 나는 언니에게 조카는 알고 있냐고 물었더니 단호하게 말을 막았다. 얘기하지 마라. 요즘 많이 바쁘대. 수술하면 금방 나아질 거야. 너도 걱정하지 말고 일을 열심히 해. 그래도 언니야, 하나뿐인 아들과 며느리가 나중에 알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언니는 끝내 아들에게 하지 말라고 나에게 당부했다. 언니는 누구에게나 걱정을 끼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병원 문을 나오면서 마음을 달리 먹고 조카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카의 밝은 목소리가 폰 너머로 들리자 멈칫하기도 했지만 나는 자초지종을 틀어놓고 말았다. 조카의 마른 음성이 가늘게 뚫리는 것을 알면서도 언니가 알면 불호령이 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다행히 언니의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일주일 후 퇴원했고 건강은 회복되어 갔다. 그날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려 애쓰고 알면서도 모르는 채 덮어주려는 언니가 문득 수태를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언니가 육수 속에 수제비를 떼어놓고 있다. 나보다 작은 손바닥 위에 한 입 크기로 얇게 빚어서 하나 둘 자백질을 한다. 언니표 수제비가 가볍게 부풀어 오른다. 야무지고 맛깔스러운 솜씨가 푸짐하게 한 그릇 담겨 나온다. 나는 뽀얀 국물이 맛있다며 열심히 뚝딱 한 그릇을 비웠다. 그 사이에 언니의 작은 그릇은 반도 채 비지 않았다. 입안이 까슬해서 맛을 못 느끼겠다고 하지만 내가 맛있게 먹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다고 한다. 그럴 때는 어머니의 푸근한 미소를 닮았다. 아마 운동회 날에도 언니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후식으로 차를 마신다. 국화잎이 노랗게 우러나 찻잔을 물들인다. 언니가 말을 잇는다. 요즘은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단다. 나는 큰 병원에 전화해서 예약 날짜를 잡고 그간의 미안한 마음을 전하려 했지만 언니는 또 괜찮다는 말을 한다. 그 후 2주일이 지났다. 병원에 잘 다녀왔고 몸은 괜찮아질 테니 걱정 말라는 내용이다. 다음에 병원에 갈 때는 같이 가겠다고 했더니 너 일이나 잘하라는 막사발 같은 잔소리만 한다. 입춘이 올 무렵이다. 호접란을 감싼 수태가 푸석푸석해졌다. 왠지 조금씩 약해져가는 언니를
보는 듯하다. 나이를 먹으면서 마른 바람결에도 아픈 곳이 많아져 서걱서걱 소리를 내는 수태를 닮은 언니다. 잎은 비어있고 자신마저 비었는가 싶다. 몇 방울의 물을 튕겨서 뒤늦은 선심이라도 쓰고 싶은데 괜찮아, 걱정 마 라고 손사래라도 칠까봐 나는 한 발 물러선다.